안녕하세요. 까치살모입니다. 오늘은 특수전용 헬기 개량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지금 특수전 헬기 사업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대형 특수전 헬기 도입 사업이고, 또 하나는 바로 특수작전용 중형 헬기 개량 사업입니다. 대형 헬기는 신규 도입이지만, 중형 헬기는 이미 존재하는 헬기를 개량하는 사업인데요. 아마 이 사업에 대해서는 많이들 이야기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정작 특수전 헬기에 있어서 가장 핵심인데도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입니다. 뭐 방탄연료 탱크나 호이스트 장비 등이 추가된다고 하는데요. 그건 당연한 거고, 그런 이야기는 제가 굳이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저는 특수작전용 헬기에서 제일 핵심이 되는 두 장비를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건 바로 DIRCM과 기상 레이더 또는 지형 추적 레이더입니다. 여러분 이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곳 중에 기상 레이더를 무엇을 탑재하는지 언급하는 곳을 본 적이 있나요? 아마 없을 겁니다. 당연합니다. 우리나라의 특수전 헬기에 어떤 기상 레이더가 탑재되는지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사기꾼입니다. 아니 우선 기상 레이더. 그러니까 지형 추적 레이더에 대해서 설명부터 해야 할 것 같은데요. 미국의 특수전 헬기들을 보면 헬기의 기수에 두 가지 장비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EOTS이고 나머지 하나가 기상 레이더입니다. 뭐 EOTS야 우리나라도 아주 잘 만들고 이미 우리나라의 많은 헬기에 국산 EOTS가 탑재되어 있어서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데요. 문제는 바로 기상 레이더입니다. 기상 레이더란 무엇이냐? 그건 바로 헬기가 야간 비행을 할 때 야간 매복 비행이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장비입니다. 이 장비만 있으면 헬기는 야간에도 나무의 높이 정도로 정말 완전히 지면에 붙어서 비행을 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특수전 헬기에는 무조건 있어야 하는 장비로 우리나라는 오래전부터 특수전 헬기를 도입하려 했지만 미국에서 다른 장비는 다 팔아도 이 장비만은 팔 수 없다고 해서 지금까지 특수전 헬기를 도입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 사용하는 기상 레이더는 AN/APQ-174 또는 AN/APQ-186 내지는 AN/APQ-172 있습니다. 최근에는 미국의 RTX에서 새로운 기상 레이더를 개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레이더는 기존의 기종마다 통일이 되지 않았던 기상 레이더를 하나로 통일하고 A사 방식으로 만든 레이더라고 하는데요. AN/APQ-187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 레이더들은 어떤 기능들이 있을까요? 우선 지형 추적 모드에서는 헬기가 비행해야 하는 지형을 사전에 스캔해서 헬기의 저고도 비행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요. 이 모드로 헬기는 야간에도 아주 낮은 고도로 포복 비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지면 매핑 모드에서는 헬기가 착륙해야 할 지점을 스캔해서 착륙 지점의 지형을 알려주는 건 물론 착륙 지점에 차량이나 병력이나 장비 등이 있는지를 알려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요즘은 이 모드에서 새로운 기능이 나와서 특히 이 지면 매핑 모드가 과거보다도 더 중요해졌는데요. 그리고 이 레이더가 기상 레이더라고 불리는 이유가 날씨 감지 모드가 있기 때문인데요. 이 모드에서는 헬기의 비행을 방해하는 두터운 비구름을 탐지해서 헬기가 비구름을 피해 갈 수 있게 하는 모드입니다. 이 모드 때문에 이 레이더를 기상 레이더라고도 부르는 건데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 장비는 특수전 헬기가 야간에 침투 비행을 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필요한 장비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미국에서는 이 장비만은 절대로 판매를 하지 않았고 지금도 판매하지 않습니다. 그에 반해서 우리나라에는 이미 기상 레이더가 달린 헬기가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바로 수리온 의무수송 헬기입니다. 수리온 의무수송 헬기에도 레이더가 달려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이 레이더는 말 그대로 기상 레이더로 야간의 하늘의 기상 상태를 파악해서 의무수송 헬기가 악천후를 피해 가기 위해서 장착된 모델로 이 레이더에는 특수전 헬기의 기상 레이더처럼 지형 추적 비행이 가능하게 하는 능력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바로 공군의 구조 헬기인 HH-60인데요. 이 헬기에는 이스라엘의 기상 레이더가 탑재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우리나라는 아직 특수전 헬기용 기상 레이더를 개발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 특수전 헬기 개량 사업에는 이번에도 이스라엘 기상 레이더가 도입될 것으로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업에는 바로 이 기상 레이더가 빠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 10월에 계룡대에서 카덱스가 열린 건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카덱스에 대한항공은 자신들의 특수전 헬기 개량 사업을 공개했고 UH-60 모형을 부스에 전시하고 특수전 헬기에 어떤 장비들이 장착되는지를 공개했는데요. 바로 대한항공의 전시 모형에도 기상 레이더는 빠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원래 이 사업은 예산이 처음에는 1조 2천억이 잡혀 있었는데요. 지금은 대략 9천억으로 예산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서 1조 원이 넘으면 국회의 상세 심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사업비를 1조 원 이하로 줄인 거라고 이야기하지만 정작 그 사업비가 줄어든 부분이 바로 기상 레이더가 빠져서입니다. 아니 분명히 아무리 미국이 기상 레이더를 판매하지 않는다고 해도 이미 우리 공군의 HH-60에 이스라엘제 기상 레이더가 탑재되어 있고
그걸 다시 달면 되는데 왜 우리는 특수전 헬기의 심장과도 같은 기상 레이더를 이번 사업에서 빼버린 걸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의 기상 레이더에도 제대로 된 저피탄 모드가 없기 때문입니다. LPI 모드라고 하는데요. 결론은 기상 레이더는 특수전 헬기가 야간에 적지역으로 침투할 때 사용하는 장비입니다. 그런데 이 장비가 레이더파를 마구잡이로 퍼뜨리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적에게 특수전 헬기가 침투하고 있다는 사실을 들키게 되겠죠. 그래서 기상 레이더의 가장 핵심이 되는 기술이 바로 LPI 모드입니다. 이 모드를 작동한 상태에서 기상 레이더를 켜게 되면 적은 우리가 레이더를 켠 사실 자체를 파악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LPI 모드야말로 기상 레이더의 핵심 중의 핵심 기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미국이 다른 나라에 자신들의 기상 레이더를 판매하지 않는 이유도 자신들의 LPI 모드가 공개되는 걸 꺼려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당장 지형 추적이나 그런 기능들은 우리도 그리 어렵지 않게 개발하는 게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나라의 기술력으로도 기상 레이더 자체는 얼마든지 개발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바로 적에게 우리가 레이더를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숨길 수 있는 완벽한 LPI 모드를 개발하는 게 힘든 것이고, 우리도 그걸 개발하지 못해서 기상 레이더를 만들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우리의 HH-60이 도입한 이스라엘의 기상 레이더도 아주 제한적인 성능의 LPI 모드만을 제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완벽한 특수전용 지형 추적 레이더. 그러니까 기상 레이더는 미국 말고는 개발한 나라가 없는 것입니다. 더욱이 여기에 더해서 요즘 기상 레이더에는 한 가지 기능이 더 추가되는데요. 그건 바로 ATP라고 해서 자동 표적 식별 기능입니다. 이 기능은 지면 매핑 기능 때 사용하는 기능인데요. 특수전 헬기가 목표 지점에 도착을 해서 착륙을 해서 특수전 부대를 투입시키기 전에 사용하는 기능이 지면 매핑 기능입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이 지면 매핑 기능이 단순하게 헬기가 안전하게 착륙할 지점을 찾는 역할을 했었다면, 지금은 이 지면 매핑 기능에 ATP 자동 표적 식별 기능이라는 게 포함되어서 착륙하기 전에 이 기능을 사용하게 되면 주변의 차량이나 사람 또는 물건을 자동 식별해서 그 물건들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역할을 해주게 됩니다. 한마디로 특수전 부대가 주변에 적이 얼마나 있는지를 알고 침투하게 해주는, 지금으로서는 아주 중요한 기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레이더에는 이 기능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의 특수전 헬기에 탑재할 마땅한 기상 레이더는 전 세계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당장 미국은 여전히 특수전 헬기용 레이더를 절대로 판매하지 않고 있고, 당연한 게 자신들의 LPI 모드가 알려지게 되면 자신들의 특수전 부대의 생명이 위험해지기 때문에 이건 어쩌면 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장비는 제대로 된 LPI 모드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스라엘 장비를 달고 적 지역에 침투했다가 어설픈 LPI 모드를 사용하다가 적에게 발각되면 우리 특수전 헬기와 특수전 요원들은 죽은 목숨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의 특수전 헬기에 탑재할 수 있는 기상 레이더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마 HH-60의 이런 제한적인 성능의 이스라엘의 기상 레이더를 탑재한 이유는 어쩔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보이고요.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이 반쪽짜리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었었는데요. 그런데 문득 한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지금 글을 쓰다가 든 생각인데요. 우리나라는 이미 수십 년 전부터 특수전 헬기를 가지고 싶어 했고, 당연히 우리가 이야기하는 특수전 헬기에서 기상 레이더를 빼고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유일하게 제대로 된 기상 레이더를 판매하는 미국이 이걸 판매하지 않으니 대책이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럼 그걸 우리가 가만히 있었을까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당장 기상 레이더의 하드웨어는 우리도 개발해 봤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수리온 의무수송 헬기에 달린 레이더가 형식불명의 국산 레이더라고 알고 있습니다. 결론은 헬기의 기수에 달려서 지형이나 기상을 파악하는 레이더는 하드웨어적 원리나 성능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는 수리온 의무수송 헬기에 헬기용 레이더를 달았다는 건 하드웨어는 이미 개발을 해봤다는 뜻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수십 년 동안 바라고 바라왔던 특수전 헬기에 핵심 장비인 기상 레이더를 빼고 개발한다라. 여러분 같으면 그리할 것 같나요? 이 레이더가 없으면 당장 야간 지형 추적 비행이 불가능하고, 특히 산악 지형이 많은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야간 침투 비행은 불가능하다고 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십 년 동안 미국에 이 장비를 요구하고 원해왔던 겁니다. 그런데 이런 핵심 장비를 빼고 우리가 특수전 헬기를 만든다라. 과연 그리할까요? 이미 수리온 의무수송형 헬기를 통해서 하드웨어는 만들어 봤으면서요. 그렇기에 그 답은 저도 모릅니다만, 그 답이 무엇인지는 여러분 스스로가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원했던 장비. 그러나 아직 전 세계 어디에서도 판매하지 않는 장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할지 말이죠. 분명한 건 기본적으로 헬기용 기상 레이더는 주로 X밴드이고, 현재 최신 모델은 X밴드 A사 레이더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KF-21의 레이더를 개발하면서 X밴드 A사 레이더의 LPI 모드를 개발해 봤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LPI 모드라는 건 일종의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차후에 얼마든지 변경이 가능하고 이것도 일종의 전자전의 한 종류이기 때문에 자국의 레이더의 LPI 모드는 굳이 특수전 헬기용 레이더가 아니라고 해도 자국 스스로가 개발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솔직히 어떤 나라나 LPI 모드가 있는 레이더를 판매할 때는 자국군이 사용하는 LPI 모드를 그대로 판매하는 경우는 없고 전부 다운그레이드해서 판매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특수전 헬기의 기상 레이더를 뺀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우선은 표면적으로는 우리의 특수전 헬기 사업에는 기상 레이더는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특수전 헬기에 정말 기상 레이더가 빠지는 거라면 우리의 특수전 헬기는 반쪽짜리도 아니고 반의 반쪽짜리도 못 됩니다. 그래서 특수전 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은 많아도 이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특수전 헬기의 이 장비가 핵심 중의 핵심이고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원해왔다는 건 아실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핵심 장비인 DIRCM, 기상 레이더가 특수전 헬기가 적지역에 몰래 침투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 장비라면 DIRCM은 적지역에 들어간 특수전 헬기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가장 핵심 방어 장비입니다. 그래서 이번 사업은 어찌 보면 우리의 헬기에 기상 레이더와 DIRCM을 달아서 안전하게 적지역에 침투하게 해주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이 두 장비가 가장 핵심 장비일 것입니다. 그런데 기가 막힌 건 지금 대한항공은 이 DIRCM을 이스라엘 제품을 달자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열린 카덱스에서 좀 기가 막힌 상황이 연출되었는데요. 10월 2일에는 LIG와 대한항공이 특수전 헬기의 사업에서 협력하기로 MOU를 체결했고요. 그 다음 날인 3일에는 같은 계룡대 카덱스 현장에서 이번에는 한화와 카이 그리고 LB시스템이 특수전 헬기 사업에 협력하기로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보고 대한항공은 LIG와만 협력하는 것에 반해서 카이는 한화와 LB시스템과도 협력하기 때문에 3대2로 카이가 유리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던데요. 그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하는 이야기이고요. 여기서 LB시스템이 왜 참여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 회사는 바로 우리 공군이 운영하고 있는 HH-60 헬기의 디지털 계기판을 납품한 회사입니다. 한마디로 카이는 결론은 이스라엘로부터 디지털 계기판을 납품받겠다는 소리고요. 이미 대한항공은 2023년에 미국의 콜린스사와 MOU를 체결한 상태입니다. 콜린스사는 미국의 특수전 헬기의 디지털 계기판을 납품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디지털 계기판은 콜린스사와 협력하기로 한 대한항공이 더 유리한 상황입니다. 참고로 LB시스템이 납품한 디지털 계기판은 거의 우리나라만 쓰고 있어서 이미 부품 수급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대한항공이 불리한 게 아니라 오히려 유리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대한항공은 DIRCM을 이스라엘 제품을 사용하겠다고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건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이번에 개량되는 헬기는 미국의 블랙호크 헬기이고 그래서 미국이 미국산만 사용하라고 강요해서 미국산을 쓴다면 이해가 되는데요. 지금 대한항공은 미국산 헬기에 이미 국산 장비가 있는데도 국산 장비를 장착하지 않고 뻔뻔하게 이스라엘 장비를 쓰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카이는 국산 DIRCM을 개발한 한화와 협력하기로 했기 때문에 국산 DIRCM을 달겠다고 하고 있고요. 솔직히 많은 분들이 대한항공을 나쁘게 본다는 건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최소한 저는 객관적으로 바라보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대한항공이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제가 어떻게 대한항공을 객관적으로 그리고 좋게 볼 수 있겠습니까? 이미 국산 DIRCM이 개발되어서 특수전 수송기에 탑재하는 사업을 하고 있고 헬기 통합에 대한 시험도 한 상태인데 이걸 두고 대놓고 국산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대한항공을 어떻게 좋게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럼 이스라엘 장비가 국산을 두고도 도입해야 할 정도로 뛰어난 장비일까요? 제가 보기에는 아니라고 봅니다. 우선 DIRCM은 하나의 장비로 운용되는 장비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DIRCM은 미사일 경보장치로 경보를 받고 미사일 추적장치로 추적을 해서 적미사일의 적외선 시커를 교란할 빔을 방출해서 교란하는 장비인데요. 일반적으로 미사일 추적장치는 적미사일이 발생하는 적외선을 추적하는 방식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장비는 미사일 추적장치를 적외선 추적장치가 아닌 레이더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측은 적외선 장비를 사용하게 되면 오작동이 많기 때문에 자신들은 레이더를 사용하고 그래서 자신들의 시스템은 오작동이 없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제가 앞에서 기상 레이더를 이야기할 때 했던 이야기 기억나시나요? 특수전 헬기는 적지역에 침투하기 위해서 기상 레이더를 사용하지만 그 레이더파를 적에게 들키면 안 되기 때문에 저피탄 모드 LPI 모드를 사용한다고요. 그런데 이스라엘 시스템은 적외선으로도 추적 가능한 미사일을 오경보를 줄이기 위해서 레이더를 사용한다고요.
이스라엘은 이게 특수전 헬기라는 걸 모르나 보죠. 특수전 헬기가 레이더를 아무렇게나 사용하면 그냥 죽여달라고 하는 것 같은 것입니다. 레이더파가 사방에 퍼지면 특수전 헬기의 존재가 전부 알려지게 되고 그건 그냥 죽여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 기능을 자랑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특수전 헬기가 아닌 다른 기체에는 경보율을 줄일 수 있으니 자랑일 수는 있겠으나 특수전 헬기에는 절대로 자랑이 될 수는 없는 기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능적으로도 이스라엘의 DIRCM은 특수전 헬기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에 반해서 한화의 시스템은 미사일 추적 장치로 적외선을 쓰기 때문에 적에게 발각될 염려가 없습니다. 이게 DIRCM의 일반적인 모습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한화 측에서 특히 자랑하는 게 무엇이냐면 우리의 DIRCM은 실제로 북한이 대량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글라 미사일로 많은 테스트를 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도 알겠지만 우리나라는 불곰 사업을 했고 특히 1차 불곰 사업 때 러시아로부터 이글라 미사일 발사기 50대와 미사일 700발을 들여왔습니다. 그러나 이 미사일도 당연히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다른 러시아 장비와 마찬가지로 후속 군수 지원이 안 되어서 전량 퇴역했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퇴역해서 치장하고 있는 이글라 미사일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군으로부터 이 미사일을 인도받아서 DIRCM을 개발할 때 잘 사용했다고 합니다. 우리 군은 더 이상 안 쓰고 퇴역한 장비이기 때문에 아까워할 필요도 없이 많이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북한에는 바로 이글라 미사일이 1만 발이 넘게 있죠. 그래서 한화 측은 북한의 이글라에는 우리의 DIRCM이 더 적합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런 주장을 하기 전에 성능적으로도 아무런 문제가 없고 개발도 끝난 국산 장비를 두고 이스라엘 장비를 쓰겠다는 대한항공은 정말 무슨 생각을 하는 것일까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집단입니다. 여러분은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결론은 카이는 한화와 손을 잡은 것이고 대한항공은 LIG와 손을 잡은 건데요. 한화와 LIG는 둘 다 레이더를 개발하는 회사죠. 이게 우연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쩌면 우리들에게는 알려져 있지 않지만 한화와 LIG가 국산 기상 레이더 개발 사업에서 경쟁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고 짐작을 해봅니다. 어떤가요, 여러분? 이게 저 혼자만의 상상일까요? 아니면 실제로 우리 특수전 부대는 기상 레이더도 없는 특수전 헬기를 도입하려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다고 보시나요? 과연 우리가 비밀리에 국산 기상 레이더를 개발하고 있을까요? 이상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